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까요? 이제 수급 로드맵을 통해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고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중요할 때 오셨습니다, 세 분. 예. 오늘 장 정말 놀라운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의 로드맵입니다. 네, 쭉 한번 보시죠.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실 텐데 먼저 최 본부장의 노란색 말부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가보시죠. 굴려굴려 주사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숫자 1이 나왔습니다. 한 칸 바로 전진해서요. 그러면 현대 로템이 되겠네요. 자, 현대 로템 일단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주가는 약간의 횡보세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아니면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그런 증권사들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볼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일단은 증가는 확실하게 좀 나와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 기대치가 좀 워낙 좀 높았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는 확실히 한 16% 정도 좀 하회를 한 수치가 좀 나온 상황이죠. 일단 이제 가장 큰 요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디펜스 부분 쪽에서 하회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폴란드 1차 실행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출 인식이 좀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갔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2차 계약 매출 일부가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매출 인식에 대한 그 부분들의 효과를 좀 미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제가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K2 전차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계약이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에도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동시에 좀 강화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대로템의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수익성의 증가만 나온 게 아니라요. 물량 증가가 가치 증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지금 동시에 같이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작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K2 전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성비 모델이 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수출 계약을 맺고 있었던 국가들 제외하고도 여러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아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지금 불안전한 국정 정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꽤 오랜 기간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도 이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방비 증액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들의 세세를 강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이 어떻게 보면 방산 쪽에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좀 가성비 모델 쪽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이 올해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개인들 지금 연속적인 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주가만 딱 놓고 보면은 주가가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주가도 좀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가가 또 크게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의 주가에서 매물을 좀 소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기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들 혹은 신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기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바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레인지 자체가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여전히 뭐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오늘 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제의 하락폭보다 오늘의 상승폭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가졌을 것 같고 현대로템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그러면 조금은 타이밍을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이 맞다고 봐요. 사실 이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산주들 가체로만 놓고 볼 때는 현대로템도 지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레일 솔루션 쪽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일 쪽까지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디펜스 쪽까지도 지금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디펜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가 크게 밀리지가 않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그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의 주가에 지금 의존을 계속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또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굳이 내가 현대로템을 조금 더 싸게 사려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저 비싸게 사는 경향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오히려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 본부장이 분석을 해준 대로 현대로템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만나봤고요. 이제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서위. 자, 오늘 소개될 두 번째 종목은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3천당 제약으로 가는군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한번 보면 앞자리가 2, 어느 순간 보면 3, 4, 그리고 이제는 50만 원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노이즈, 알테오젠, ABA 바이오, HAB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많이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우상향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결국엔 비만 치료제라는 그 키워드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해서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라인을 갖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줬었는데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왔지만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좀 투자자들로부터 비만 치료제 종목인데 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할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했는데 한번 1월 달에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IR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파이프라인을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가 오히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 상업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암시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있고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구나라는 게 다른 그동안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약간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약간은 동력을 잃은 그 시간의 틈을 참 잘 파고들지 않았나. 그래서 새롭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일본과 또 파트너십 체결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산토 에스파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일본 판매를 위한 공동 개발과 그리고 협력에 대한 상업화 파트너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상업화에 대한 협력 소식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서 워낙 좋아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원래 안과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훨씬 높았고 이쪽에서의 비중도 높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 관련돼서 안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상업화에 대한 시계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임상 3상을 맞추고 품목 허가를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안과 질환 치료제라는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조정에도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분석을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 의견이 하나 또 나갔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뱃살을 빼고 싶은 만큼 3,000당 제약을 미리 샀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뱃살은 아직 못 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3,000당 제약을 좀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시청자분들께 답변도 좀 주시죠. 사실 의견은 제가 관망의 의견을 드리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지 않고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은 우리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 시기와 타이밍을 명확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진짜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어줬다라면 우리가 한번 횡보하는 구간에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횡보도 없이 그냥 올렸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 5일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시세를 보였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에도 주가에 대한 조정 폭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보유하신 분들이 5일선에 대한 이탈 흐름을 좀 잘 접고 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부분이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1선 또는 21선까지 한번 밀렸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00당 제약은 너무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하지만 관련된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또 여럿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함께 소개를 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LS로 가는군요. 자, LS 같은 경우도 어제 장에서는 이제 20만 원대를 내줬던 주가였는데 오늘 다시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만 5,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LS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급락 나왔다가 위시 리스크인가요? 이렇게 워시 리스크라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케빈 워시 이분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슈가 달라진 것도 없고 심지어 이분도 팔팔하게 좀 사서 정치적 행보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실 거는 당연히 LS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컨센서스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실 게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도 그랬었고 이제 올해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1년 동안의 이제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조선일 매니저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AI발 전력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어제야 워낙 이제 쇼크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 던져라 이런 신호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물량들은 던지기 위해서 소화를 했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또 다시 이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을 좀 보신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여당이 지금 이달 내에 상법 개정안 3차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도 이달하겠습니다를 한 2번 더 했던 것 같거든요.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게 또 이 상법 개정안 이제 조속히 통과되라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 자회사 실적이 좋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배구조 탄탄한가? 지금 지분구조 사실상 이제 30% 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PBR 같은 경우에도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일단 탄탄한 구조에다가 지금 성장성 뚜렷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면은 어제 급락 때 만약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심으로 축하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이 산 것은 또 사실 보면은 또 막상 남주잔이 아까운 종목이라고 좀 여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하락장에서 매수한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장의 하락폭을 다 메우지는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그래도 10% 가까이 올랐는데 한 타이밍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건지 매수 올 관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기서 관망 내면은 다음 주부터 저 방송 못 나옵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LS그룹 전반적으로 저 추천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전히 다음 날에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앞에 조선일 매니저께서 뭐 내일장 뭐 풀악셀 종목으로 뭐 LS 일렉트릭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LS 그룹에서 굉장히 성장 탄력이 큰 두 자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LS M&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원자재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PMI 지표 잘 나오고 나니까 산업재 올라가면서 원자재 섹터 지금 굉장히 많이 강세가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뭐 변압기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좀 맺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귀금속 가격 지금 금은 지금 뭐 최근에 좀 급등이 좀 급락이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가격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구리 가격도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세정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 이 고순도 항산 여기도 매출을 지금 LS M&M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AI 산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력기기들 꾸준히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S 엑시스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중복 상장하면은 주주들 이거 제대로 환원 되겠느냐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니까 바로 한 발 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연중에 26만 원 넘어서 28만 원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상반기 내 목표는 26만 원 선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에 대한 전략은 매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워낙 또 상승폭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출연진 분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아마 뭐 저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좀 좋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세 분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어떻게 주사위를 직접 한번 좀 굴려주시면 분위기가 더 좀 달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꽤 오랜만인데 우리 최 본부장님부터 한번 오랜만에 주사위 굴려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돌리면 되나요? 예, 한번 네. 굴려 주사위 외쳐주시죠. 굴려 주사위.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역시나 기분이 또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인데 숫자도 잘 나오죠. 역시 6,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갑니까? 현대로템에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뽑은 이유는 현대로템이랑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폴란드향 수출 물량 1차 계약 물량 인도 종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공백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수출 매출 이후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할 가능성은 올해 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저는 수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조 자체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에 대한 러브콜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도 노르웨이 쪽이랑 1조 한 3천억 원 규모의 좀 천무 공급 계약까지도 이번에 또 체결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미 지금 유럽 쪽에서의 지금 K2 전차부터 시작을 해서요. 천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가성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국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다방면 이 진출이 아마 올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 심리도가 꾸준히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로템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폴란드에 대한 부분들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 매출 증가가 오히려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 감소를 오히려 지금 이걸 우려감으로 좀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박스권을 좀 지켜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불안전한 국정 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요, 결국 이제 국방비 증액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역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전히 지금 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베일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수급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메인 부분들도 이미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쪽까지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지금 중장기적인 수주 파이프라인 한 50조
이상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견해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재평가를 들어갈 가능성도 좀 높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29만 9천 원, 130만 원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매수와 관망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120만 원 깨지지 않으면은 매수가 맞다고 봅니다. 120만 원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5주 한 달 넘게 계속 이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것은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고가권에 대한 매물을 계속 꾸준하게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차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을 시켜줄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는 오히려 120만 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 차례인데요. 공교롭게 이지은 대표께서는 거의 출연할 때마다 예, 주사위를 굴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이 대표님 출연한다고 시키는 건 아닌데 뭐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안 하고요. 네?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주사위 한번 굴려주시죠. 어떻게? 네.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너무 예, 귀여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주 잘 굴려주셨는데요. 숫자도 높게 나옵니다. 5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옆에서 깜짝 놀란 그런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자, 종목은 HD 건설기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오타니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는데 HD 현대 건설기계로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통합법인 새로 출범한 내용부터 또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네,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진행을 했고 HD 건설 기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단 1월 14일에 기관 투자재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2026년 가이던스 매출 목표를 8조 7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영업이익 목표도 4천억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엄청나게 좀 그러니까 크게 좀 상향된 목표치를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국내 최대 종합 건설 기계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물론이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10위권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HD현대 건설기계가 25위 정도 했고요. 인프라코어가 21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10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중복 라인업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 중복된 라인업,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라인업이 축소가 될 것이고 나가는 비용, 구매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원가 절감의 효과들이 결국 실적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목표를 굉장히 좀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력 사업인 건설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지금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북미와 신흥국 쪽에서는 광산 관련돼서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에티오피아 굴착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HD현대 건설기계는 지난해 그런 굉장히 수성을 또 갖기도 했고 이번에 건설기계로 출범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광산 개발 업체들과 총 120대 규모의 대형 굴착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과 중동 시장에서 이런 광산 관련된 개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굴착기에 대한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들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통합 출범 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또 러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주들이 오후장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 3자 회담 재개가 됐다. 트럼프가 또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영토라든지 안보 보장에 대한 그런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통합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기 재료도 같이 붙어주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 섞인 상승세가 나와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그 새로운 또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이 잘 됐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탄력을 함께 받았는데 뭐 애프터마켓 마감되기 전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에너지 시설 공습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애프터마켓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을 정규장보다 더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26%, 27% 오른 이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매수와 관망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을 좀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매수의 의견을 좀 드려보는데요. 물론 만약에 내일 또 추가적인 상방을 그러니까 좀 강하게 타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하는 양상들이 내일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고점에서의 횡보 흐름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또 간담회를 다시 또 갖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가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업 설명회에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잘 받쳐뒀기 때문에 네,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에 이제 붙어가지고 HD 현대건설기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HD 건설기계 아직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 대표의 차례인데 앞서서 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안경도 벗고 헤어스타일도 바꾸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신다, 스마트해 보이신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리고 스마트한 느낌으로 주사위를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빨리 할게요. 예,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냉철한 분석 그리고 냉철한 주사위 굴리기 이어집니다.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합니다.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나왔군요. 자, 이 캐나다 잠수함 초계기 관련해서 이게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혹은 영향이 적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한화오션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화오션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여기다 하나 필리조선소에다가 투자를 한 게 있으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빨리 차관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뭐 지금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필리조선소발 매출이 지금 벌써 60배가 지금 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번 4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속보가 나왔다는 거는 뭐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좀 뭐 100% 맹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했던 곳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전에 나왔던 매출조차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구나. 뭐 이걸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중요한 거점에 또 이런 전선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미지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3분기 실적 자체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수익 선박 위주로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왔고 매출도 올해 더 성장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텐션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고 그냥 전년 대비 그냥 준수한 수준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올해부터 본격적인 장세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회사채 흥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조선업계야 지금 대형 설비들 투자하고 또 새로 또 수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람도 뽑아야 되고 써야 될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채가 지금 빨리 이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을 했을 때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입찰이 좀 안 돼가지고 뭐 이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웃돈 줘가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평금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좀 찾고자 하는 금리보다 우리가 이거 더 적극적으로 사고 싶다. 금리 좀 깎아줘도 되니까 우리 이거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이 채권 면에서도 좀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편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이제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여부가 뭐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뭐 기대를 하거나 혹은 혹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느끼고 매수 관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결과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나을지 매수와 관망 의견은 어떠신지요? 항상 보면요, 이거 고민하다가 좋은 시기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매수를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크루프사가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굉장히 뭐 군함들 만들고 있던 회사다 보니까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하나오션이 뭐 잠수함 사업으로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잠수함 사업도 사실은 독일의 가벨로 교수가 이제 만들었던 이 회사로부터 이 기술을 받으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기술을 알려줬던 나라와의 지금 경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성비 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기술력 면에서 이제 결국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사실 캐나다가 이 잠수함 사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아까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캐나다 내에서의 이 오션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예. 근데 하나오션 자체가 우리가 뭐 지금이야 뭐 선박 만들고 잠수함 만든다 여기에만 지금 집중해서 그렇지 플랜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빅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에바로 수주 뭐 이거는 뭐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태국 호위함 같은 경우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제 연안 경비함 등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서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전략은 매수였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 전략까지 매수와 관망인지 전략까지도 함께 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욱 본부장의 노란색 말 다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최진욱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은요. 숫자 3 갑니다. 하나, 둘, 셋. 현대 글로비스로 가게 되겠네요. 자,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리즈물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의견 그리고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최근 제가 이제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이제 현대차의 아틀란스 쪽에 대한 부분들 그 기대감에 이제 가장 숫자로 먼저 좀 찍힐 수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숫자로 찍힐 수가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이다 보니까 이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숫자가 가장 먼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글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좀 PCTC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고수익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반조리 제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성장 역시도 올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보스터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들의 지분도 지금 한 1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일단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일단은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일단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 조정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던 부분들이지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훼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의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지분 한 1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는 로봇에 대한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한 상용화 프레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좀 강하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좀 수급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8년까지도 한 북미 사업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까지도 글로비스가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좀 존재는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재평가 구간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고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바라볼 때는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오히려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때는 저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일단은 매수 관점이 좀 낫다라는 판단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블랙 먼데이 속에서도 잘 버텨낸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자,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남은 종목 중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고요. 4칸 전진하면요. 카카오로 가는군요. 카카오, 뭐 계속해서 여기 수급 로드맵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아무래도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네. 카카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네, 어제 오늘 이거래 연속 좀 수급이 유입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연간 실적 추정치가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카카오톡 개편했을 때 불만이 좀 많기는 했지만 광고와 커머스 쪽 매출이 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톡비즈 쪽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띄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광고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AI가 결국에는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올 1월 달에 정식으로 좀 출시가 되었을 때 과연 시장의 분위기와 반응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와 그리고 기대가 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뭐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거를 AI로 정리하고 뭐 이런 서비스가 카나나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데 올해 1분기 안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AI를 접목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는 좀 행방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로 보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요즘 카카오 그룹주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을 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도가 좀 이어질지 오히려 카카오페이와 뱅크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카카오는 AI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은 최근 들어서는 부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고 그때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가 소개가 되겠네요. 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 얘기는 앞에서 이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가 관방이라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는 기업이죠. 실제로 AI 매출로 지금 커머스나 핀테크 부분에서 매출을 또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주가 대비했을 때는 뭐 어제 이제 뭐 하락폭이 컸던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아마 지금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일 내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계속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제처럼 큰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던지는 물량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도 이거 좀 오래 가져갈 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수를 해봅니까? 그렇죠. 제가 아마 1월 20일 때도 그때 이제 바닥 한번 찍었었죠. 그때 우리가 뭐 소버레인 AI 실패하면서 뭐 네이버 끝장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소버레인 AI만 가지고 뭐 네이버를 평가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은 여전히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건 네이버를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네이버 매수 의견 고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였고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의견들을 내어주실지 궁금했는데 각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주가 위치에 따라서 매수와 관망 의견이 적절하게 엇갈려서 나왔으니까요. 이 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분석 세 분으로부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